이번 시간 5차 시에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기체 법칙이랑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까지만 개념 복습 잠깐 했죠. 해서 기체 분자 운동론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부분 압력 법칙도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기체 분자 운동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운 기체 법칙, 그러니까 뭐 압력과 부피가 일정량 온도 조건에서 반비례한다거나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을 기체 분자 운동에 기해서 그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연습을 해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수능 특강, 선생님이 여태까지 숙제 내준 문제들 있죠. 4번, 8번, 10번, 11번 문제까지 풀면 적정 학습량이 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운동론은 기체의 성질을 설명하는데 그 성질을 기체 분자의 운동에 기해서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살펴볼 건데, 기본적으로 가정 5가지 1번, 2번, 3번, 4번, 5번 교과서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보시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5번 가정.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만 비례한다.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12페이지 그래프에서 같이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12페이지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온도에 따른 기체 분자의 운동을 설명하는 거야. 어떤 기체가 25도씨에서 그리고 1000도씨에서 기체 분자의 운동을 분자수와 운동 속력으로 그래프를 나타내 줬는데, 여기서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기본 포인트는 25도씨에서 다양한 운동 속도로 운동을 하는 기체 분자들이 분포를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의미 있게 보는 부분은 가장 분자수가 많이 분포하는 지점.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속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25도씨에서 또 그럼 1000도씨에서도 다양한 속도의 기체 분자들이 운동 분포를 하는데, 1000도씨에서 가장 많은 기체 분자들이 분포하는 이 지점을 1000도씨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속력이라고 해석을 해보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속력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는데, 이 값이 누구에 비례한대? 온도에 비례한대.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가 높아져. 왜냐하면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속력이 빨라지니까.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나중에 기체 법칙에 적용해서 설명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부분압력 법칙에 대해서 복습을 해볼게요. 부분압력 법칙은 여기 교과서 21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 혼합 기체의 전체 압력이 각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 부분압력 법칙이에요. 그래서 부분압력 법칙에선 2가지 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기체와 B 기체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 기체에서 혼합 기체의 전체 압력은 각각 그 혼합 기체를 구성하는 A 기체의 부분 압력과 B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과 같다. 이게 부분압력 법칙을 그대로 풀어놓은 방정식 하나고, 두 번째는 혼합 기체에서 각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혼합 기체 전체 압력에 우리가 관심 있는 기체의 몰 분율을 곱해주면 그 기체의 부분 압력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몰 분율이라는 개념이 화원에서도 봤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나오고, 기체 혼합물에서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은 몰 분율에 비례한다는 것을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이 이 칙이 되겠어요. 보일 법칙을 기체 분자 운동론에 기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일 법칙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보일 법칙이라는 건 기체 양과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 내용을 설명을 해본다는 거야. 일정량의 기체가 실린더에 들어있고 피스톤으로 막혀있어. 피스톤에는 고정장치가 없습니다.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외부 압력을 증가시킬 거야. 얘들아, 피스톤에 고정장치가 없기 때문에 균형점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의 압력, 힘을 더 세게 내려 누르면 내부 기체와 외부 압력 중에 외부 압력의 크기가 더 세니까 피스톤이 어떻게 되겠어?
내려가게 되겠죠. 부피가 감소해. 즉 내부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는데 언제까지 감소하게 되냐면 증가한 외부의 압력과 내부 기체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야. 그 말은 외부 압력이 증가해서 피스톤이 내려가는 건데 얘와 내부 기체의 압력이 같아진다는 건 원래보다 내부 기체의 압력이 증가했다는 거죠. 왜 증가하냐면 외부 기체 압력이 증가해서 부피가 감소할 거야. 근데 부피가 감소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기체 분자는 원래 이전과 마찬가지로 같은 속도로 운동을 하는데 부피가 점점 더 작아지잖아. 피스톤이 내려오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피스톤 아니면 용기 벽면에 부딪히는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내부 기체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외부 압력을 증가시켜서 부피가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기체가 용기 벽면에 더 자주 부딪히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와 기체 양이 일정할 때 부피를 감소하게 외부 조건을 변화시켜주면 내부 기체의 압력이 증가한다. 부피와 압력의 반비례 관계를 기체 분자의 운동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샤를 법칙을 기체 분자 운동론에 기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샤를 법칙은 기체의 양과 기체의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는 기체의 온도와 비례한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외부 압력이 일정한 상황 그리고 피스톤으로 막아놔서 기체 분자의 양이 일정한 상황에서 기체의 온도를 높여볼 거야. 얘들아 기체 분자의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냐면 기체 분자 운동론의 가정 5번째에 따라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기체의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 에너지가 높아져. 즉 기체가 빠른 속도로 운동하게 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그러면 더 자주 부딪히게 되겠죠. 더 세게 부딪히게 되겠죠. 그럼 이 기체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 높아질 거야. 근데 피스톤의 고정장치가 없기 때문에 기체의 압력이 늘어나. 즉 외부 압력은 일정한데 기체 내부의 압력이 증가했어. 그럼 균형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면 피스톤이 올라가게 되겠죠. 내부 기체의 힘이 더 세니까. 언제까지? 외부 압력과 내부 기체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그러면 어쨌든 외부 압력이 변화 없는 상황에서 내부 기체의 압력이 결국에는 외부와 같아졌어. 이때랑 이때 내부 기체의 압력은 똑같은데 온도를 높였어. 그럼 결국에 누가 변했어? 부피가 증가한다. 해서 양과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를 높이면 기체 분자 운동이 빨라지니까 외부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결국엔 기체 부피가 증가한다. 부피와 기체의 온도의 비례관계를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설명을 해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보가드로 법칙을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양과 부피가 비례한다 라는 내용이죠. 해서 여기 기체를 넣어놓고 피스톤을 장치하고 외부 압력과 일정한 균형을 찾은 지점에 피스톤이 멈춰 있어. 외부 온도는 일정하고 외부 압력도 일정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다가 기체를 조금 더 넣어줄 거야. 자,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기체 분자의 운동 속력은 똑같지만 기체 분자의 개수 자체가 많아졌어. 그럼 얘네들은 용기 벽면, 피스톤에 더 자주 부딪히게 되겠죠. 그 말은 기체 내부의 압력이 기체가 이만큼 있을 때보다 더 많아졌을 때 압력이 더 증가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외부 압력은 여기서 일정한데 내부 기체 압력이 더 세졌어. 그럼 피스톤 어떻게 돼? 올라가게 되겠죠. 언제까지? 일정한 외부 압력과 내부 기체의 압력이 같아지는 균형점까지 올라가게 돼요. 즉 해서 기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를 조금 더 넣어줘. 기체의 양이 올라가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게 된다라는 아보가드로 법칙도 기체 분자의 운동을 통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돼요. 수능 특강 25페이지 4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 가. 나는 제2짝 안에 헬륨 기체를 넣고 수온을 채운 것, 그리고 거기에 수온을 추가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온도, 같은 온도에서 그리고 대기압은 1기압으로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온 기둥, 제2짝안 자료를 먼저 해석을 해보면 액면이 둘 다 다른데 가에서는 낮은 점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왼쪽 헬륨 기체의 압력과 수은 기둥 H1만큼이
오른쪽에는 대기압이 차지하고 있죠. 해서 가 자료를 통해서 압력을 정리를 해보면 헬륨 기체의 압력과 수은기둥 H1만큼의 압력이 대기압, 1기압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에서는 액면이 낮은 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왼쪽은 헬륨 기체의 압력만 작용하는 거고 오른쪽에서는 대기압과 수은기둥 H2만큼의 합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서의 헬륨 기체의 압력을 pH'이라고 표현을 하면 1 더하기 H2다 라고 나타낼 수 있고 여기도 헬륨의 압력을 정리해서 나타내면 1-H1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기억, 가에서 헬륨의 압력은 1기압보다 H1만큼 작습니다. 니은, 헬륨의 밀도를 나와 가에서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밀도는 우리가 이전 차시에서도 봤지만 부피분의 질량이야.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헬륨은 가에서든 나에서든 양의 변화가 없어요. 그 말은 가와 나에서 헬륨 기체의 밀도는 헬륨 기체의 각각의 부피에 반비례하는 것인데 가에서 헬륨 기체의 부피는 나에서 헬륨 기체의 부피보다 커. 즉 밀도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밀도가 작다.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디귿. 나에서 헬륨 기체 온도를 높일 거래. 여기서 우리가 기체 분자 운동론을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기체 분자가 운동을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얘의 온도를 높일 거예요. 그러면 기체 분자는 조금 더 빠르게 운동하게 된다라는 게 기체 분자 운동론의 내용이잖아.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 좀 더 빠르게 운동을 해. 그러면 헬륨 기체는 제2자간의 용기 벽면, 수은기둥의 액면에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세게 부딪혀. 그럼 얘네들의 힘이 그만큼 더 세진다는 거니까 수은기둥이 밀려나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H2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디귿 보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헬륨 기체의 온도를 높였어. 그러면 헬륨 기체의 운동 속력이 빨라져요. 그만큼 기체 분자는 용기 벽면과 수은기둥 액면을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세게 충돌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기체 압력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헬륨 기체 압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H2는 증가해줘야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6페이지 8번 볼 건데 여기 8번, 10번, 11번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를 조금 더 정량적으로 우리가 문제 푸는데 적용을 해볼 거야. 어떻게 할 건지 일단 8번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면 그림은 꼭지로 분리된 용기 가와 나에 서로 반응하지 않는 기체 A, B가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꼭지를 열어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단 온도는 일정하며 연결관의 부피는 무시한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PV는 nRT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기체의 행동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온도 일정하대. 그리고 여기 A기체랑 B기체가 들어있는데 얘네들은 서로 반응한대 안 한대? 안 한대. 그럼 꼭지를 열든 안 열든 A의 몰수와 B의 몰수는 변화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해서 N도 일정하고 R은 당연히 일정하기 때문에 이 문제 전체적으로는 PV 값이 일정하다라는 일정하다라는 기준을 잡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가에는 지금 A 기체만 들어있어. 근데 A 기체는 몰수도 변하지 않을 거고 상수 일정할 거고 기체의 온도도 일정하기 때문에 A 기체의 PV 값은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A 기체의 PV 값을 구해보면 2.5 기압과 4리터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10 ATM 곱하기 리터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죠. B에서도 마찬가지로 압력은 1기압이야. 용기 부피 2리터 차지하고 있었어. 그래서 얘는 2ATM 곱하기 리터만큼의 PV 값을 차지하고 있었어. 이걸 구한 이유는 이건 꼭지를 열든 안 열든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해서 내가 꼭지를 열어볼 거야. 그러면 A 기체도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고 B 기체도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운동을 통해서 서로 확산돼서 섞여 나가요. A 기체도 가에서 나로 이동을 할 거고 B 기체도 나에서 가로 이동을 해서 균일하게 퍼지게 될 건데 이때 중요한 건 기체의 몰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기체의 온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 말은 꼭지를 열기 전에 A 기체가 여기에만 있을 때에도 A 기체가 전체에 퍼지고 나서도 A 기체의 PV 값은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우리 기체의 부피는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부피와 같다. 더해서 기체가 혼합물이라고 할지라도 A 기체가 6리터 통에 들어있고 B 기체가 6리터 통에 들어있다고 같이 혼합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기체 자체의 부피는 무시하기 때문에 A도 6리터 차지한다. B 기체도 부피가 6리터를 차지한다. 라는 거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혼합 전, 혼합 후, 혼합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꼭지를 닫혀 있을 때와 열고 나서의 문제예요. A 기체의 PV 값이 10이었어. B 기체의 PV 값이 2였어. 그럼 혼합 후에도 얘네들의 값은 10과 2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 A 기체는 꼭지를 열기 전에는 4리터만 차지하고 있었지만 꼭지를 열고 나서는 6리터의 A 기체가 퍼져 있을 거야. A 기체는 6리터의 부피를 차지합니다. B 기체도 마찬가지로 2리터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6리터 전체에 퍼지게 돼요. 그치만 혼합 전과 후에 A 기체의 PV 값과 B 기체의 PV 값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꼭지를 열고 나서 A 기체의 부분 압력과 꼭지를 열고 나서 B 기체의 부분 압력을 각각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혼합 후에 A 기체, B 기체가 전체 6리터 통에 균일하게 퍼져 있을 때 A 기체가 차지하는 부분 압력은 3분의 5 기압이 될 것이고 B 기체도 같은 흐름으로 구해주면 3분의 1 기압만큼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죠? 문제, 온도 일정하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몰수 변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PV는 nRT에서 N, RT가 모두 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제 의도는 각각 기체의 PV 값이 일정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구나. 출제 의도 파악하시면 돼요. 자, 이제 기니디 보시면 꼭지를 열어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각각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기억, A의 몰비는 가통에서 나통에서 2대1이다. 당연히 A 기체는 균일하게 퍼져 나갈 거기 때문에 각각 용기의 부피에 몰수가 비례하죠.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이해되시죠? 여기 통이든 여기 통이든 함께 있으니까 A 기체 압력은 여기서도 3분의 5, 여기서도 3분의 5 압력이야. 온도도 가통과 나통에서 똑같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몰수와 비례합니다. 4리터, 2리터 통이니까 몰수도 2대1의 비율로 분포하게 될 거예요. 니은, 전체 압력은 부분 압력 법칙에 따라서 기체의 전체 압력은 각 기체,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과 같으니까 3분의 5 기압과 3분의 1 기압을 더해줘서 2 기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니은 틀렸고 B의 부분 압력은 3분의 1 기압이 맞죠? 기억 디귿 맞는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PV는 nRT에서 어떤 일정한 값을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주면 나머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출제 의도를 꼭 파악해야지 문제를 조금 더 오차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자, 이어서 27페이지 10번 문제 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PV는 nRT를 정량적으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긴 한데 아까 거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까 4번 문제에서는 용기랑 연결되어 있었어. 그 용기들은 그 자체의 부피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문제는 용기가 피스톤이랑 연결이 돼 있어. 실린더에 피스톤이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와 나에서는 이따가 다시 볼 거지만 가에는 피스톤에 고정장치가 달려있어. 이건 사실 모양만 다르지 용기랑 용기가 만나고 있는 거랑 똑같은데 나에서는 꼭지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피스톤에 고정장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꼭지를 열었다? 그럼 얘네들은 서로 운동에 의해서 확산돼서 나갈 거고 이때 피스톤에 고정장치가 없다? 이 말은 이 피스톤의 왼쪽과 오른쪽에 서로 그럼 이 상황에선 외부 기체의 대기압과 내부 기체의 압력, 혼합 기체의 압력의 합이 같은 균형점을 이루는데 피스톤이 멈춰 있겠지.
꼭지가 열려 있으니까 이 안과 이 안 전체에 해당하는 기체의 혼합기체 전체 압력과 외부 대기압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피스톤이 멈춰 있고 그때 실린더의 부피가 2리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다시 들어가 보면 가와 같이 꼭지로 분리된 용기와 실린더에 헬륨 기체와 네온 기체를 각각 넣은 다음 꼭지를 열고 고정장치를 제거하였더니 나와 같이 되었다. 얘들아, 우리 아까 문제에서는 알려줬지만 헬륨 기체와 네온 기체는 아까는 반응하지 않는 기체 A, B가 등장했죠. 여기 헬륨 기체와 네온 기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18족 비활성 기체예요. 비활성이라는 건 그 자체가 충분히 안정해서 다른 애들이랑 반응을 한다 안 한다. 반응성이 없는 애들이다 해서 헬륨, 네온, 아르곤도 마찬가지야. 18족 기체를 주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PV는 NRT를 정량적으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대기압 1기압이고 온도는 일정하며 상수 지워주고 여기 안에 있는 기체는 피스톤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올 수 없어. 기체의 양 일정한데 서로 반응도 하지 않아. 해서 아까처럼 각각 기체의 PV 값이 일정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이해되시죠? 자, 그럼 헬륨부터 분석을 해봅니다. 헬륨은 원래 2기압 조건에 1리터 용기에 들어있었어요. 해서 얘의 PV 값은 2였어요. 그 다음에 네온은 압력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곱하기 3리터가 3x atm 곱하기 리터. 여기 못하죠? 리터. 이렇게 해서 헬륨과 네온의 PV 값이 정해져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미지수 하나 가지고 있네. 이 미지수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어. 그럼 우리가 네온의 PV 값이 일정하고 헬륨의 PV 값이 일정하다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건데 지금 네온의 PV 값을 정확히 알아 몰라? 모르죠. 해서 우리가 헬륨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볼 건데 꼭지 열기 전, 꼭지 열고 나서, 후라고 생각했을 때 헬륨 자체에 몰수 변화 없어요. 여기 있던 게 전체 퍼져나갔을 뿐이지 헬륨의 기체가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몰수 변화 없고 온도 일정하니까 꼭지를 열고 고정장치를 떼기 전에 헬륨의 PV 값은 꼭지를 열고 고정장치를 뗀 다음에도 유지가 돼야 돼요. 이 값은 헬륨 기체는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헬륨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3리터가 될 거고 이때 헬륨의 부분 압력을 아까 4번 문제와 같은 흐름으로 구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꼭지를 열고 고정장치를 제거한 후에 헬륨 기체 압력은 3분의 2 기압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네온의 미지수를 어떻게 알아나가면 되냐면 피스톤의 여기 이게 지금 꼭지를 열고 피스톤의 고정장치를 제거한 후에 헬륨의 부분 압력인 거잖아. 여기 지금 헬륨이랑 네온 기체가 가득 차 있는데 이 피스톤의 고정장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피스톤이 여기 멈춰 있다는 건 무슨 뜻이다? 외부 대기의 압력과 이 안에 들어있는 혼합 기체의 압력이 같다라는 거지. 이 안에는 헬륨 기체도 있고 네온 기체도 있어. 그럼 여기 상황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헬륨의 부분 압력과 네온의 부분 압력이 외부 대기압 1기압과 같다. 얘네 둘의 합이 1기압과 같은 지점에 피스톤이 멈춰 있다. 근데 우리가 누구 알아? 헬륨의 나 단계에서 헬륨의 부분 압력이 3분의 2기압이라는 거 알고 있죠. 해서 꼭지를 열고 나서 나 상황에서 네온의 부분 압력이 3분의 1 기압이다 라는 거 알아낼 수 있어요. 이걸 거꾸로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할 거야. 혼합기체의 압력이 외부 대기압과 같은 상황이다 나에서는. 그래서 혼합기체에서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이 혼합기체 전체 기체 압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정식 세울 수 있고요. 이 상황은 지금 전체 기체의 몰수,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 상황과 나 상황에서 각각 기체의 PV 값이 일정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헬륨의 PV 값 비교를 통해서 헬륨의 부분 압력을 알아낼 수 있어.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나 단계에서 네온의 부분 압력까지 알아낸 거야. 그러면 가 단계에서 네온의 PV 값은 3x였죠.
나단계에서 네온의 PV 값은 압력이 3분의 1 ATM이고 네온도 마찬가지로 3리터 차지하고 있잖아. 해서 X는 3분의 1이구나 라는 거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나에서 헬륨의 부분 압력 Y와 가에서 네온의 압력 3분의 1 해서 얘네 둘이 더하면 정답은 1이 되겠죠. 27페이지 11번 오늘 마지막 문제 볼게요. 그림은 꼭지로 분리된 용기에 각각 헬륨 기체와 질소 기체를 넣은 것이다. 그래서 용기 그림 좀 이따 해석해보고 대기압은 1기압이고 그것은 수은기둥 76cm의 크기와 같다. 온도는 일정하며 연결관의 부피는 무시한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앞에 8번, 10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각각 기체가 들어있어. 그걸 서로 다른 용기에 넣어놓고 꼭지로 잠갔다가 꼭지를 열 건데 세 문제 모두 똑같아. 한쪽은 용기가 달려있어. 근데 8번은 거기도 반대편에 있는 것도 용기, 10번은 반대편에 있는 것은 실린더, 마지막으로 지금 문제는 제2자관에 연결된 용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PV는 nRT야. 온도 일정하되 R 상수니까 일정하되 여기 지금 헬륨과 질소 기체가 등장하는데 헬륨은 대표적인 비활성 기체. 반응을 하지 않죠. 그래서 헬륨과 질소 기체가 혼합됐을 때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 가정하에 각각 기체의 몰수는 용기로 막혀 있으니까 들어가거나 나갈 수 없고 반응에 의해서 사라지지도 않기 때문에 몰수도 일정하게 유지돼. 그래서 각각 기체의 PV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개념 그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꼭지 열기 전, 꼭지 열고 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헬륨 기체 그리고 질소 기체의 PV 값을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헬륨은 이 꼭지를 열기 전에 압력과 부피를 모두 다 알려줬어. 압력은 0.5기압이었고 부피 2리터였어요. 해서 꼭지 열기 전에 헬륨의 PV 값은 1이었어요. 질소는 부피는 알려줬지만 질소 기체가 들어있을 때 용기의 부피는 알려줬지만 기압을 정확하게 제시해주진 않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배웠듯이 이 제2자관을 해석해내면 되는 건데 질소 기체의 압력, 액면 낮은 데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것은 열려있으니까 대기압과 수은기둥 38cm 이 두 가지 힘의 합과 질소기체의 압력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적어보면 질소기체의 압력은 대기압 1기압 더하기 38cm 수은기둥과 같다. 근데 대기압은 1기압인데 1기압은 76cm와 같으니까 그거의 절반은 0.5기압이랑 같겠죠. 해서 질소기체 압력은 1 atm 더하기 0.5 atm이고 결국에 질소기체의 꼭지를 열기 전 압력은 1.5 atm이 됩니다. 해서 꼭지 열기 전 질소기체 압력은 1.5 atm이었고 용기의 부피는 1리터였으니까 질소의 PV 값은 1.5 atm 곱하기 리터였어요. 했을 때 헬륨 기체와 질소 기체 각각 꼭지를 열고 나서 PV 값은 각각 값이랑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꼭지를 열고 나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꼭지를 열어. 그러면 헬륨 기체, 질소 기체는 계속해서 운동하니까 서로 확산돼서 전반적으로 기체가 고루고루 퍼져 있겠죠. 그래서 헬륨도 질소도 둘 다 용기 전체 3리터 부피를 모두 다 차지하게 될 거야. 즉 꼭지를 열고 나서 헬륨이 차지하는 부피는 3리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꼭지를 열고 나서 헬륨의 압력을 모르고 이 두 개의 곱백 값이 1이어야 되지. 해서 꼭지를 열고 나서 헬륨 기체 압력이 3분의 1 atm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질소도 마찬가지죠. 질소도 마찬가지로 1리터에만 들어있다가 꼭지가 열리면 운동을 통해서 퍼져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소도 헬륨 기체의 부피를 무시할 수 있으니까 3리터 전체를 차지해. 해서 질소 기체의 압력은 아까 여기서 N2 프라임이라고 표시해줬죠. 일부러 해서 여기서 얘들아 영상이 끊겨가지고 다시 볼게요. 우리 지금 꼭지를 열고 나서 질소 기체의 압력을 구하는 과정까지 가봤는데 꼭지를 열고 나서도 질소 기체의 PV 값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질소 기체의
압력 곱하기 질소기체가 꼭지를 열고 나서 차지하게 되는 기체의 부피 3리터의 곱은 1.5랑 같아야 되죠. 해서 꼭지를 열고 나서 질소기체의 압력은 2분의 1 기압이 됩니다. 여기까지 놓고 일단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x는 1.5다는 아까 우리가 제2자관 해석을 통해서 1.5기압이다 라는 거 알고 있었죠. 니은, 꼭지를 열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헬륨의 부분 압력은 0.25, 4분의 1기압이 아니라 3분의 1기압이었으니까 니은 틀렸고요. 디귿, 꼭지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U자관의 수은기둥의 높이를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하래. 수은기둥의 높이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수은기둥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기체의 압력과 오른쪽에 있는 기체의 압력의 힘겨루기예요. 똑같으면 액면이 똑같을 거고 왼쪽에 있는 기체의 힘이 더 세면 왼쪽이 더 세게 누르니까 상대적으로 수은기둥은 오른쪽이 높을 거고 오른쪽에 있는 기체의 힘이 더 세면 오른쪽이 더 세게 누르니까 상대적으로 수은기둥은 왼쪽이 더 높을 거예요. 했을 때 왼쪽에는 헬륨과 질소의 혼합기체가 들어있고 오른쪽엔 대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해서 혼합기체의 압력과 대기압의 크기를 비교해주면 되는 거고 혼합기체의 압력은 부분압력 법칙에 따라서 구성하는 성분기체의 부분압력의 합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해서 전체 압력은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해서 6분의 5기압이 되는 거고 얘랑 대기압인 1기압의 크기를 비교해주면 되죠. 6분의 5보다 1이 더 크니까 대기압이 조금 더 세고 그럼 수은기둥의 높이는 왼쪽이 더 높을 거예요. 해서 기억 디귿 맞는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